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if문, while문과 같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if문과 for문, 뭐 while문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 if문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고요. 특정 조건에 맞으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if문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종료가 되는 거고, 조건을 여러 개를 달고 싶을 때는 if 해서 첫 번째 조건 걸고 elif 해서 두 번째 조건 겁니다. 그리고 else if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제 돌릴 코드를 else문에 이제 문장을 적게 되고요. 음, 네, 설명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if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ore라는 변수에 90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먼저 해주고요. if 하시고 한 칸 이제 띄우시고 이제 뒤에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관계연산자 배웠죠. 크거나 같으면 콜론 찍어 주셔서 if문이 끝났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이만큼 이제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 네,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제 들여쓰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프린트를 할 건데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라는 거를 프린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 셀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라는 게 잘 작동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96점으로 변경을 해도 96이라는 숫자가 9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네,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잘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66을 이제 스코어에 할당을 하고 요 라인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에 맞으면 이제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선 프린트문이기 때문에 출력 여부로 네, 조건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if else 문입니다. if else 문은 이제 스코어가 뭐 지금은 80점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스코어가 75보다 크면 스코어의 숫자가 75보다 크거나 같으면 점수가 75점 이상입니다. 라는 이제 프린트문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75보다 이제 크거나 같지 않으면 결국 여기는 스코어 75 네, 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린트해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가장 밑에 if else문 끝나고 나면 이제 프린트해서 채점 완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else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elif의 스코어가 75보다 작으면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요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else로 퉁치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lse 뒤에는 조건문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if 하시고 조건 적으시고 문장 적으시고 elif 하시고 역시 조건 요렇게 적으시죠. 조건 적으시고 여기 또 문장 하시는데 else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전부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어떠한 조건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컬런 찍어 주시고 밑에 문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30을 스코어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점수가 75점 이상입니다가 아니라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네, 이렇게 이제 프린트가 되고 가장 밑에 있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if else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거는 elif, else로 이어지는 가장 이제
온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전체 이제 if 구문을 다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스코어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70으로 지정을 하고요. if 하시고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elif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else 나머지는 점수가 80점 미만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if문과 관계없이 요 채점 완료라는 문장은 항상 프린트가 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시면 70점 같은 경우에는 9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70이 들어왔을 때 우선 이제 문장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if 봤을 때 스코어 90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elif 문으로 넘어갑니다. elif 문으로 넘어가서 스코어가 7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봤을 때 70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작동하지 않고 바로 else로 넘어가서 해당 문장이 조건 없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92점 이렇게 진행을 하면 90점 이상입니다. 나오게 되고 88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네, 80점 이상, 90점 미만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88점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조건에서 90점 이상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해당 스코어가 elif에서 스코어가 80점 이상이고 90점 이하다라는 걸 적어 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요 이제 90점 이상, 90점 이하다라는 부분은 첫 번째 if절에서 이미 걸러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고려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elif문에서. 그래서 elif문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이미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점이라는 숫자만 고려를 해도 90점 미만인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 필터링이 되는 거죠. 90점 이상인 것들은 첫 번째 if문에서 이미 이제 프린트를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elif문에서는 요렇게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조건을 성립을 해서 뭐 내부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 여긴 다 프린트문이지만 뭐 어쨌거나 실행을 시키고 나면 그 밑에 조건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바로 나와서 마지막 이제 if else 문 밖에 있는 파이썬 문장들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맞으면 요 밑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밑에 있는 elif 요 라인들은 다 없는 문장들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이 맞지 않아서 두 번째 조건을 봤는데 두 번째 조건에 들어오면 else문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프린트 된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문장 실행을 시킨 다음에 바로 elif문 밖에 있는 최종 이제 if문 구문 밖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패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패스가 있죠. 패스 구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을 아무것도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스코어를 80으로 지정을 하고 뭐 이 부문은 위와 동일하게 이제 90으로 잡고 90이 넘었을 때 90 이상일 때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를 프린트를 할 거고요.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패스, 다른 이제 문장을 적지 않고 패스만 적어줬고, else인 경우에는 80점 미만입니다를 적어줬을 때 스코어를 80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 elif 구문에 걸리기 때문에 패스문이 실행이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이제
외부로 넘어와서 채점 완료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가 왜 필요하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특정 이제 조건일 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비워 두시게 되면 뭐 오류가 납니다. 네, 인덴테이션 오류라고 해서 사실상 여기 문장이 이제 인덴트 있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장이 없어서 그 다음 라인으로 와서 이제 else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if else 다음에 컬런 찍히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인덴테이션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else 앞에 이제 인덴트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서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Connected to Simon's MacBook Pro.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덴트를 시켜 주시게 되면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신텍스 에러가 나는 거는 네, 신텍스 에러 났던 거는 아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게 되는데 요 인덴트를 하게 되더라도 뒤에 이제 else문 밑에 뭐가 구조가 이상하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를 인덴트를 또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워 두시고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lse를 없애시더라도 역시나 이제 신텍스 에러가 인덴테이션 에러가 나고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원하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이 if elif 다음에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비어 있는 데는 반드시 패스를 사용을 하셔서 네, 요렇게 넘겨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복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포문이 되겠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밑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거고요. 네, 여기는 다 셀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할당을 할 건데 리스트 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포문을 돌릴 거예요. 포문을 돌릴 건데 for와 e는 고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or와 e는 고정이고요. 컬런을 찍으시고 문장을 적어 주시는 거는 if문과 동일하죠. 여기가 이제 달라진다. 타겟이랑 객체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in 뒤에는 연속형 자료형이 오게 됩니다. 연속형 자료형이 오는 거고 name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variable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int name을 했을 때 cat, cow, tiger 이렇게 이제 A 내부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시퀀스가 어떤 거냐면 A가 지금 사실상 얘네잖아요. 지금 cat, cow, tiger인데 포문을 첫 번째로 돌리면 name에 cat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rint name을 하면 cat이 나오는 거고요. A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문을 한 번 더 돕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name은 cow가 되고요. print name을 하면 cow가 되겠죠. 이제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name의 tiger가 할당이 되고요. print name을 하면 tiger가 되겠죠. 그래서 포문 안에서 name이라는 변수에 리스트 A 안에 있는 객체가 하나씩 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name에 A의 0번 인덱스 할당을 하고
프린트 네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임에 이제 A의 1번 인덱스 할당을 하고, 이제 프린트 네임 한번 하고, A의 2번 인덱스 넣고, 네임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를 도는 것과 동일한 건데, 요게 이제 0번 놓고 프린트하고 1번 놓고 뭐 작업하고 2번 놓고 작업하고 3번 놓고 작업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요 이제 문장이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문장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먼으로 루프를 돌게끔 이제 코드를 단순화시켜 주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레인지를 사용을 하시면 프린트 하시고 이제 레인지가 될 텐데 리스트로 감싸 주시게 되면 이게 리스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부터 숫자 10개 해서 9까지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작 수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5에서 10까지, 10 미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린트를 하시면 레인지 5,10이 그대로 나오시게 되고요. 이걸 리스트로 감싸시면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슬라이싱 할 때 A, B, C 해서 A 이상, B 미만, C 간격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인지도 결국 똑같습니다. 여기 5 이상, 10 미만, 2스텝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 리스트로 감싸 주시게 되면 이렇게 579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쓸 때 이제 인덱스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레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숫자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리스트로 감싸주지 않아도 이제 포문 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터러블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i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인지 0에서 10 하시면 0, 1 이렇게 쭉 해서 9인 것을 많이 보셨을 거고, 요거에 각각 2를 곱하기 때문에 곱하기 2 된 값을 이렇게 할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문을 중간에 이제 반복을 멈추려면 브레이크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레인지 10 하시고 각각의 숫자를 i로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루프에서는 0 곱하기 2 하고 프린트 했죠. 두 번째 네, 0 곱하기 2 하면 지금 i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if i가 0이 뭐 3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밑에 라인은 실행을 하지 않고요. if 구문은 끝나서 두 번째 루프가 돌게 되고요. 두 번째 루프 돌면 i가 지금 1이죠. 그러면 1이 들어와서 프린트 1 곱하기 2 해서 2가 출력이 되게 되고 1이 3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조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if 구문은 끝나게 되고 다시 한번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이번엔 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2에서 4 출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네, 4 출력을 하고 2가 3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나 아니기 때문에 이 구문 끝나고 다시 한번 루프 돌고 그러면 지금은 i가 3이죠. 그럼 3 곱하기 2 해서 6 출력을 하고 3이 3이냐 했을 때 true이기 때문에 요 브레이크가 실행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포문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포문이 브레이크가 돼서 요 셀 자체가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i가 3 다음에 4도 돌고 5도 돌고 6도 돌고 쭉 해서 9까지 돌았어야 되는데 3에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까지만 진행이 되고 뒤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 리스트처럼 포문도 중첩을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 for 안에 for를 또 적죠. 그럼 밑에 이제 프린트 이렇게 쭉 보시면 첫 번째는 보통 I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 할 때 J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2기 때문에 I는 들어가는 게 0, 1 들어갈 거고요. 밑에 J는 레인지가 3이기 때문에 0, 1, 2 들어가겠네요. 그 밑에는 print myj 하고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포문이 밖에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i가 0일 때 j가 0, 1, 2가 돕니다. 순서대로 시퀀스가 돌고요. 그 다음에 i가 1일 때 j가 또 0, 1, 2가 이렇게 돕니다. 순서로 보시면 이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가 여섯 번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0, 0이 첫 번째 프린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거 중에 이제 첫 번째 루프에서 이제 내부에 이제 J는 루프를 한번 싹 다 돌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한 스텝 옮긴 다음에 안에 있는 J는 또 루프를 한번 싹 다 돌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i가 끝날 때까지 모모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첩 포문이고요. 뭐 3개도 가능하고 4개도 가능한데 사실상 가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문은 가능하면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문 사이에 프린트가 있는 거라서 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i가 0에서 j가 한번 돌고 i가 1에서 뭐 j가 한번 돌고 요런 구조로 이제 바깥 포문, 안쪽 포문 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continue라는 건데요. continue라는 거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break 같은 경우에는 break 만나면 전체 이제 포문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해당 이제 뭐 해당 루프에서는 컨티뉴 밑에 있는 라인들은 실행을 시키지 않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포문을 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i%2가 1일 때 나머지가 1이면 컨티뉴를 하고 그럼 나머지가 0이면 네, 나머지가 1이 아니면 좀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하면 나머지가 뭐 1이 아니면 i를 프린트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홀짝을 나누는 거겠죠. 홀짝을 나눴을 때 제 레인지가 그냥 10 되어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i가 처음에 0 들어와서 if 보면 요거 나누면 네, 한번 보여드리면 0에 2가 1이다 하면 이게 false가 되겠죠. 당연히 0 나누기에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에서는 i가 0일 때 false라서 그냥 else문 들어가서 print 0 하고 그 밑에 이제 if else 끝나고 포문에서는 얘가 항상 돕니다. 얘가 항상 돌기 때문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 차례죠. 1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제
1% 이하면 true이기 때문에 1이 들어왔을 때는 continue가 작동이 됩니다. continue가 작동이 되면 continue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if에 1이 여기가 지금 true였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true였기 때문에 else가 돌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출력이 사이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0일 때 0을 출력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프린트 요 대시를 출력을 했죠. 그리고 지금 1인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차례가 1인데 else문을 출력하지 않는 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대시도 출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이에 출력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continue를 만나면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를 전혀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조건일 때는 나는 그냥 넘어갈 건데 포문을 계속 돌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continue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 조건이 true가 되는 i가 1일 때 브레이크가 되면서 밑에 더 이상 이제 2, 4, 6, 8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는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설명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 같은 경우에도 뭐 넘겨주는 건 맞아요. 넘겨주는 건 맞는데 이제 뭐 0일 때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1이 들어왔을 때 패스를 만납니다. 1이 들어오면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패스를 만나겠죠. 패스를 만나면 어차피 else는 없는 문장인 건 똑같은데 패스를 만나면 라인이 밑으로 진행이 됩니다. 패스를 만나면 라인이 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시가 하나가 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 이렇게 프린트 되고 홀수일 때 얘가 프린트 되고 네, 짝수, 홀수 이런 상황인데 위에서 보셨던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짝수, 홀수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라인을 밑으로 보내냐 위로 보내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네,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while문이고요. while문은 이제 for문과 비슷한 동일한 뭐 반복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도냐하면 while 하시고 조건이 바로 나옵니다. 조건 나오고 얘가 true면 밑에 문장이 돌아요. 그래서 조건문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길이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고 반복문을 빠져나오기 위한 브레이크 함수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소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터러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씩 A에 들어가면서 이터레이션을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 포문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그 얘를 다 돌리고 나면 포문은 자동으로 마감이 돼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이 true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라고 하죠. 저희가 무한 루프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포문에서 보셨던 이 브레이크 함수를 이제 네, 많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i가 0에서 시작을 합니다. i가 0에서 시작을 하는데 while i가
10보다 작으면 돌아라. while문을 실행을 해라. 라는 거고요. i 플러스는 플러스 이퀄 2니까 돌 때마다 i가 2씩 커지겠네요. 그리고 프린트 i를 하게 되면 처음에 0이 들어와서 0 더하기 2 해서 프린트 하니까 2가 되고 프린트 했는데 i가 여전히 i가 지금 2인데 0 들어와서 2가 됐는데 10보다 작죠. true이기 때문에 돕니다. 그러면 4가 되고 출력을 하고 여전히 10보다 작죠. 6 되고 돌고 8 되고 돌고 8 돼서 돌았을 때 i 플러스 이퀄 2이기 때문에 10이 돼서 10이 출력이 되고요. 현재 i가 그렇게 되면 10이기 때문에 민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while문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break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가 0일 때 while 하시고 얘가 true면 무조건 돌기 때문에 true를 그냥 박아 두시고요. 똑같습니다. i 플러스 이퀄 2 하시고 print i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될 텐데 대신에 이제 내부에 i가 10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하겠다라는 걸 적어줘서 i가 이제 8일 때, 네, 8 들어왔을 때 이제 i 플러스 2 해서 프린트 해서 10이 되고 그 if 했을 때 10이 되는 순간 네, 얘가 10 미만이랑 false죠. 여기서는 이제 false라서 10이 됐을 때도 한번 돌게 되고요. 그러면 10이 들어갔을 때 이제 10 플러스 2니까 프린트 12를 진행을 하고 i가 지금 12가 됐으니까 그제서야 i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해서 while문이 막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빠져나오는 건데 어차피 지금 내부적으로 if가 여기가 조건문이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보다 이제 깔끔한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감으로 while문 내부에서도 당연히 뭐 패스 컨티뉴, 브레이크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true 하시고 이번에 뭐 i가 1씩 커진다고 했을 때 print i 하시고 i 나누기 2에 나머지가 0, i 나누기 3에 나머지가 0, i 나머지 11에 i 나누기 11에 나머지가 0 했을 때 뭐 브레이크다 하면 네, 얘가 이제 i가 10일 되는 순간에 프린트를 하고 11 나누기 11의 나머지가 0이니까 11에서 이제 while문이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시면 되고 뭐 3의 배수일 때는 continue를 하고 2의 배수일 때는 패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의 배수 밑에는 요 대시 프린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3일 때는 컨티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역시. 그래서 여기 사이에 대시가 없고요. 다시 4가 오면 네, 요 대시 나오게 되고 5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얘네 다 없는 셈 치고 대시 나오게 되고 6일 때는 패스기 때문에 다시 대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와 컨티뉴와 브레이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